74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탄생? 그해 초코파이도 나왔어요. 야, 초코파이 연식이 같으시네. 초코파이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장수했구나, 장수. 그런 거 있잖아요. 마시멜로를 먹으면 뭐 살이 뭐 아무리 뛰어도 안 빠져요라는 이제 괴담이 있는데 그런 괴담이 워낙 심하니까 여기 초코파이에 여기 써 있잖아요. 지방 0%의 마시멜로라고. 지방이 0%. 자, 오늘은요, 한국의 초코과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초코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관계자가 계시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판별을 하실지. 음식 칼럼 리스트로서의 생명이 우리가 상암 대심판에 나오는 눈을 감아 주십시오. 요거 먼저 먹는 거야? 네, 먹는 거. 자, 먹었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거. 자, 1번이 오리온이다. 손 들어주세요. 일본의 오리온. 1번이에요. 다 한 거야? 2번이 롯데라는 거죠? 네. 눈 떠도 되네? 이거 떠도 되잖아. 1번이 오리온, 2번이 롯데. 틀리면 이제 우리 셋 다 그냥. 아니, 셋 다는 아니고 한 분. 자, 정답을. 맞아요?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이 두 번째가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게 초콜릿이 맛이 좀 달라요. 초콜릿 향이 좀 진하죠. 좀 진하죠, 두 번째가. 아, 저는 롯데께 좀 부스러지는 느낌이 나고 비스켓의 질감이 오리온께 좀 더 부드럽고 폭신한 느낌이 난다? 맞아요. 근데 이게 빵이 아니라 비스켓이라면서요. 네, 두 번 구웠다는 얘기죠. 원래 어니 비스킷이 두 번 구워서. 그래서 비스킷이야? 네. 아이 그게 비스가. 그래서 두 번 구워서 약간 바삭바삭하고 건조하게 구워서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사실 만든 게 비스킷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 구울 때는 이 비스켓이 딱딱하다면서요. 원래 딱딱한 근데 거죠. 비스켓이 마시멜로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뭐. 아, 그래서 딱 그 라인에서 나오는 거 먹으면 딱딱하네요. 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가님, 초코파이의 원조 기업은 어디입니까? 이제 초코파이라는 게 사실 이제 이게 미국의 문파이라는 그런 원래 원조 제품이 있었잖아요. 채토누가 제건가 뭐 거기서 나오니 뭐. 약간 마시멜로에다가 비스킷이랑 초콜릿을 발랐으니까 원래 이것도 고열량 간식으로 개발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오리온의 초대 창업주가 이걸 뭐 출장을 갔다가 이걸 먹고 그래 이걸 가져오면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이걸 만들었고 뒤늦게 이제 롯데에서 이걸 이제 만들었던 거죠. 이게 이양구 회장님이 동양제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국의 설탕왕, 과자왕이라고 불리던 인물이거든요. 그 초기에 그 제1제당이 막 설탕 생산해가지고 그거에 도매를 막 맡아서 처음에 이걸 뿌리고 그다음에 용산에 있는 일본 과자 공장 인수해가지고 과자 막 찍어내고 그래서 이제 과자왕, 설탕왕 이렇게 불렸던 인물이고 그분이 뭐 이걸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우리 정도면. 근데 이제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리온 쪽에 이제 개발 쪽에 있는 분들이 여러 도시를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뭐 이제 카페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개발 팀장 김용찬 과자 개발 팀장이라는 분이 73년에 이제 그걸 먹어보고 우유랑 같이 먹어보니까 야 이거 괜찮겠다. 오늘 그거 어디서 본 것 같다. 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개발을 해서 74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74년. 1974년이요? 네. 탄생? 그해 초코파이도 나왔어요. 야, 초코파이 연식이 같으시네. 초코파이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장수했구나, 장수. 사실 저는 그냥 압도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리온이 근데 은근히 경쟁이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뭐 비슷한 제품들도 나오고 뭐 오리온에서는 프리미엄 뭐 초코파이 하우스, 롯데에서는 막 빅 초코파이 양 네, 늘리고. 네. 근데 두 기업의 타겟이 좀 다른 거예요? 아 이제 기분이 나쁘죠 일단 오리온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 나쁠 게 뭐가 있어? 이게 왜 기분 나쁜 거냐면 오리온에서 38, 39g 요 정도였던 거가 이게 이제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점점점 줄어들어서 35g까지 갔던 거를 좀 작아졌구나. 공정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제 절감을 해서 2015년에 39g으로 늘려놨어요. 2015년이야. 롯데에서 갑자기 올해 빅 사이즈라 그래가지고 이게 몇 g인지 아세요? 뭐 한 그래봤자 뭐 한 20% 많다?
40g이에요, 40g. 그럼 1g 1g. 그러니까 1g을 늘려놓은 거고 그 전까지 롯데가 어떤 비판을 받았었냐면 이게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종이컵에 들어간다. 막 이런 비판을 받다가 1g 늘려놓고 지금 빅이라고 붙인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 기준에서는 확 늘린 거죠. 그런데 오리온은 이미 더 늘려놨어. 그러니까 롯데가 2015년에. 종전에 하던 것보다는 많이 커진 건데 그렇죠. 오리온 거에 비하면 아직도 그냥 뭐 1g 정도 많은 거에 불과하다. 그렇죠. 근데 마치 롯데 좀 너무했어. 솔직히. 아니 뭐 42g으로 만들면 되지. 다시 돌아와서 오리온 초코파이랑 롯데 초코파이랑 맛이 어떻게 달라요? 제가 이제 요새 취향을 강요한다. 약간 내 취향이 옳다라고 약간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뭐 신경 쓰시는구나. 아닙니다. 저는 오르니까요. 제가 먹기에는 롯데가 맛있어요. 괜찮으시죠? 네, 뭐 개인의 의견이니까. 약간 롯데가 확실히 초콜릿 맛이 진해요. 아, 초콜릿 맛이 진하다는 거는 그 초콜릿 향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롯데라는 회사가 가진 그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레거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쌓아온 그런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맛의 차별화라는 측면에서 좀 가져갔던 것 같고 대신 맛은 좀 더 비스킷, 좀 더 단단하고 뭐 그런 면이 강하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 맛은 좀 더 약한 것 같아요. 향이 좀 약하고 대신 부드러움이 좀 더 강한 부드러움이 좋다. 그러니까 초콜릿에서 약간 무게감이 더 롯데에 네, 실린다. 네. 뭐 롯데가 옛날부터 초콜릿 더 많이 하기도 했고 더 잘 팔렸고. 네.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롯데가 초콜릿이 맛이 더 있고 초콜릿 향이 더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단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이게 준 초콜릿이 들어간다면서요. 저도 항상 그게 궁금했는데 준 초콜릿이라 그러면 뭔가 약간 진짜 아닌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초콜릿이 총 7가지 정도로 나뉘긴 해요. 초콜릿, 스위트 초콜릿, 초콜릿, 잠깐만. 발음을 그냥 한국식으로 해주세요. 초콜릿, 초콜릿. 스위트 초콜릿, 스위트 초콜릿. 뭐 밀크 초콜릿, 패밀리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좀 따로 분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준 초콜릿, 이제 초콜릿 가공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맨 위에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고형분, 그러니까 35% 이상이 되어야 초콜릿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냥 코코아, 카카오 코코아 버터가 18% 이상, 아, 그다음에 무지방 코코아 고형분이 14% 이상. 기준이 다 있군요. 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준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고형분이 7% 이상.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고형 분상에도 차이가 있고 카카오 유지를 넣느냐 식물성 경화유라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배치하느냐 코코아 버터를 넣느냐 아니면은 뭐 식물성 뭐 경화유를 넣느냐 그게 파누 같은 거 약간 차이가 넣느냐. 있어요. 그게 사실 제약 쪽에서 가져가서 써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원래 카카오에 들어있는 카카오 유지라는 거는 손에서는 안 녹고 입에서 녹아요 뭐 이런 거 광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온에서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여가지고 제약 쪽에서 뭐에 할 때 이걸 많이 가져다 쓰냐면 이 좌제 만들 때 좌제를 만들 때 이제 이걸로 만들면 우리 몸에 집어넣어주면은 녹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넣는 좌제를 만들 때 갖다 쓰고 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만들 때는 항상 이제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코코아 고형분 가루에다가 이 녹는 지방 부분을 이거를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하면 싼 더 걸로. 싸거든요. 풍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향도 풍미에는 달라지고. 영향이 없는데 녹는 게 좀 다르죠.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가의 영향이 있겠죠. 원가의 영향 때문에 이걸 덜 넣는다. 원가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사실 뭐 원가를 신경 안 쓰고 만들면은 얼마든지 더 좋은 재료를 걸 투입해서 만들 수 더 있죠.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원가를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는 지금 그러면 준 초콜릿이 들어가나요? 지금 준 초콜릿이 들어가죠. 오리온도 그렇고 네. 롯데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초콜릿 뭐 그렇게 가격이 차이다. 참 이 회사들 각박하구만. 나쁜 사람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대량 생산을 하고 박리담회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개별 원가 1, 2원, 10원 아끼는 게 사실 여기서 엄청나게 큰 쌓이면. 마진의 차이를 주는 거죠. 약간 반도체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료를 얼마나 싸게 사는지, 그다음에 이거의 공정을 효율을 얼마나 올리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영업이익률하고 차이가 좀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오리온이라는 회사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세요.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아요. 식품 회사에서. 식품회사는 굉장히 높고 기타 뭐 롯데를 포함해서 모든 제가 회사들은 10% 언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오리온이 그 관리를 엄청 잘하나 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원가 관리도 있지만 브랜드 관리도 잘하고 판매량도 많고. 15% 정도 되는 그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도 오리온이 계속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롯데는 초코파이 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자, 회사 입장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품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그리고 초코파이 시장 자체가 작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 초코파이 시장 자체가 작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동남아라든가 중앙아시아 이런 약간 추운 지방 뭐 이런 데서도 사실 잘 팔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일어나는 상품을 굳이? 근데 오늘 유독 긴장하시는 거예요. 좀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또 긴장? 근데 약간 롯데 쪽에서 이거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농심에서 비빔면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대홍동 이런 거. 네, 농심이 약간 계속해서 비빔면 내놓는 이유를 뭔지를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라면은 우리가 다 재패를 했는데 아, 이해가 된다. 네. 그렇게 이것만 말씀하시니까. 팔도 비빔면한테 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몽쉐린이 OS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것들이 계속 초콜릿이 들어가 있고 뭐 안에 뭐 이게 마시멜로우가 아닌 다른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아 몽쉘 근데 몽쉘도 맛있잖아요. 몽쉘이 원래 몽쉘 통통이었고 몽쉘 통통. 통통하니까 살찌는 것 같아. 진짜 그 이후로 통통 뺀 거예요. 그러니까 몽쉘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 고급 과자잖아요. 몽쉘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 거의 2배 가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저 해군 나왔는데 기초군사학교라고 진해 그에서 다 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종교 대전 이런 것처럼 한 대 다 모여 있어. 한 대 다 보여요. 종교 대전처럼 뭐 개신교, 카톨릭, 불교, 경쟁 과열, 전설 같은 뭐 일화가 있어요. 개신교에서 몽쉘을 준 거야. 다 글로 막 가는. 다 2배가 들어가지고 아. 신부님이 항의하러 오고 막 야 몽쉘 주는 게 어딨어? 뭐. 성도이가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러면 몽쉘 대 초코파이 대 OS 빅파이까지 합시다. 그 빅파이는 진짜 되게 창피한 거예요. 이거 빅파이는 이름이 빅파이라서 사람들이 B인 줄 알아. BIG 그건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빅토리의 VIC야.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거 이게. 더 작은 걸로 해서 우리 이겨보자고 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4개 중에 고르시자면 저는 몽쉘. 저는 사실 마시멜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되세요? 아 몽쉘. 근데 마시멜로 저도 사실 지난번에 무슨 편이었죠? 빙수집 유명한 데서 체인에서 거기서 붕어빵 같이 이렇게 끼워서 팔거든요. 그건 또 뭐지? 이분들은 붕어빵을 안 좋아하네. 붕어빵이랑 같은 참사가 나겠는데. 아니 이제 초코파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시멜로가 싫다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시멜로를 먹으면 뭐 살이 뭐 아무리 뛰어도 안 빠져요라는 이제 괴담이 있는데 아 근데 실제로 뭐예요? 그거는 이제 괴담이죠. 그런 괴담이 워낙 심하니까 요즘에 이제 여기 초코파이에 여기 써 있잖아요. 지방 0%의 마시멜로라고. 지방이 0%예요? 마시멜로 뭘로 만드는데요? 실제로는 마시멜로는 설탕하고 젤라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둘 다 지방은 아니에요. 그럼 거기 지방은 없어요? 지방 없어요. 그 운동하면 마시멜로 먹어도 빠지겠네요. 그렇죠. 뭐 마시멜로로 먹었대요. 사실 살이라는 것 자체는 지방으로 먹어도 소모하면 소모하면 빠지네. 열량이 그러면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탄수화물이고 공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경쟁자들이 막 나와서 몽쉘, OS 등등이 나왔는데 사실 오리온 초코파이를 꺾은 거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국내 시장에서? 없어요. 근데 그건 이유가 뭐예요? 먼저 생겨났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선점한 효과가 네, 있다. 선점효과 되게 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게 예를 들면 OS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1등이 초코파이, 오리온,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몽쉘, 그 다음에 3등이 OS였던 게 한 2, 3년 전에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제 OS가 2위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OS가 거기서 초코파이를 뛰어넘는 판매량을 만들려면 일단 만드는 거를 생산 라인을 하나 더 증설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 하나 만드는데 100억.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 그럼 이제 진짜 반도체 같네요. 반도체 생산량이 깔듯이 네, 네. 시장을 선점한 업체가 압도적인 생산량을 바탕으로 가격까지 딱 눌러놓고 하고 있으면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다가 이제 정 마케팅 한 게 완전히 사실 마케팅에 있어가지고는 함액을 부었잖아요. 맞아요. 네. 효과가 있었죠. 근데 그 정마케팅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먹혔다고 하던데 뭐 해외에서 뭐 어느 나라에선 제사상에도 초코파이 올린다고 하고 근데 이것도 무슨 아까 정마케팅 뭐 비슷한 게 있는 건가요? 정 마케팅을 하면 중국에서는 정이라는 요게 이제 약간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정분난다? 네, 그런 거여서 이제 중국에서는 인으로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매출이 1조 넘게 나오는 중국에서 시장이 그렇게 됐잖아요. 단일 상품으로. 단일 상품으로.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기가 있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게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4년인가요? 오리온 같은 그 한참 전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버틴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도 버티고 계속 버티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경쟁자가 없어. 어느 순간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고 이 브랜드의 가치는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마진도 계속 올라가고 이런 약간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러시아 같은 데는 홍차랑 같이 먹는 간식으로서 맞아요. 마케팅이 된 거예요. 옛날에 메드베데프 맞아요. 대통령이 막 초파이랑 놓고 사 마시는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이 중국에서 좋아하는 색깔이라 가지고 빨간색이 또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제품의 성공이란 걸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초코파이란 제품 하나를 봐더라도 무수한 기원과 20-30년 동안 질곡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진출, 러시아 진출, 뭐 이 빨간색을 바꾸고 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조원가 낮추고 사이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받침이 되니까 이 제품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초코파이 언제까지 많이 먹을까요? 과자를 누가 많이 먹겠습니까? 결국은 성장기 아이들이 사실 과자를 이런 다른 음식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과자 시장이 커지기는 구조로 쉽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롯데든 오리온이든 많은 식품 회사들이 필사적으로 해외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판가름을 할 거다. 이미 해외 매출이 훨씬 크죠. 훨씬 클 거예요. 초코파이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그럼 국내에서는 금방 위기가 올 수 있다. 국내만 보자면 과자 시장이 팽창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게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그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해외 시장이 더 지금 벌써 더 중요해지긴 했어요. 자, 오늘은 수십 년째 한국 안팎에서 굳건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초코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궁금하신 음식, 또 얘기 나눠보고 싶은 브랜드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 얘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카스 어때요? 바카스. 이게 좀 오리온.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오리온이고 이게 오리온. 이게 이게 롯데. 이게 깔끔하게 떨어져 오리온. 이게 오리온에서 새로 난 거 있잖아요. 하우스. 그건 보절도.